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함께 실거래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현장 분위기인데요. 1월 들어서 서울을 비롯한 어지간한 지역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다산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매들이 소진이 되며 단지별로 한두 단계 위 시세의 물건들도 제법 거래가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혔다고도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반등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옵니다. 뉴스에서는 약발이 다 했다고도 합니다. 지역별로 또 차이는 존재를 하는데 다산 신도시는 지하철 개통 이슈로 여전히 매수 문의는 많은 편입니다. 추가 반등을 할지 여기서 꺾일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세의 영역에서 매수와 매도 간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단 바닥이 확인이 되었으니 최저가 매물을 잡아보고 싶은 매수세는 있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이미 소진이 되었거나 호가를 올렸거나 매물을 걷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호가가 올라갔는데 직전 실거래가보다도 약 10% 정도를 더 줘야 한다니 선뜻 계약을 하기가 겁이 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반등을 해서 내 차례가 오긴 했는데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매수세가 사라지면 못 팔까 걱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눈치 게임이라는 게 있죠. 눈치 게임 이렇게 하다가 언제 숫자를 딱 외치며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게임인데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역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팔아야 할 사람은 팔아야겠죠. 공격적인 투자는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라면 바닥이 확인이 되었고 아직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물건들이 있을 때 올해가 매수하기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23년 2월 둘째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함께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실거래가 정보를 보시죠. KB 시세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상승은 없지만 1년 내내 시퍼런 물결이었던 거에 비했을 때 확연한 변화가 보입니다. KB 시세의 반영 시차를 감안하면 1월 달의 반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은 횡보기간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서 시세 파악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나 어플에서 조회되는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이제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죠. 해서 지역별로 믿을 만한 부동산 사장님들과 좋은 어떤 신뢰관계를 통해서 유효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궁금하실 때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주세요. 최근에만 해도 다산 힐스테이트나 한양수자의 리버팰리스의 국평 8억 원대 거래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말에 걸쳐서 다산자의 아이비 플레이스 전용 84가 9억 원의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저층임을 감안했을 때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시세에 유의미한 거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기자 생활을 했던 남편 덕분에 영화를 제법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미 봤던 영화들도 2번, 3번 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15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하고 정진영, 김윤석, 김상호 세 배우의 아카펠라 씬이 꽤 유명했던 이 영화를 부동산 시장에서 뜬금없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새마을금고가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공인중개사다 보니 커다랗게 현수막에 걸려있는 금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일종의 직업병이죠. 요즘 고금리 하는데 영화에 나오는 같은 새마을금고의 최근 금리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놀랄만치 비슷하죠? 이 영화가 2007년에 개봉을 했으니 그 즈음의 은행 금리와 현재의 고금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이란 건 늘 비쌌고 늘 사기 힘들었습니다. 은행 이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죠. 금리가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실은 15년 전에도 그랬고 그때에도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집을 팝니다. 눈치 게임에서 1번이 지나가고 2번이 지나가고 3번이 지나갑니다. 왜 좀 더 빨리 일어서지 않았을까 후회도 됩니다. 또 지금 일어나면 동시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게임에서 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마지막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게임에서 지게 될까? 언젠가 나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게 게임의 룰입니다. 자, 그럼 나는 그리고 당신은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까지 또 모두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